그러면 저번 시간에 이어서 현금의 시간적 가치를 현금의 시간적 가치를 계속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번 시간에 주요하게 이해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현금의 시간적 가치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화폐, 즉 현금 화폐에는 화폐의 시간적 가치가 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접근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100만 원 혹은 10년 후에 100만 원이 주어진다면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그러면 정상적인 충분히 그 정상적인 혹은 뭡니까? 뭐 굳이 엄청난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그렇죠. 웬만한 사람이라 그러면 충분한 진짜 뭡니까 지적 수준, 그러니까 뭐 엄청난 교육을 받아야 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첫 번째를 선택하겠죠. 오늘의 100만 원은 나 100만 원을 나중에 받느니.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오늘 중요한 것은 왜 오늘의 100만 원을 당신은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이유는 이 화폐의 시간적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오늘의 100만 원을 미래의 10년의 100만 원을 선택하기보다 오늘의 100만 원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뭡니까? 미래에는 일단은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다시 얘기하면 내가 오늘 사용하지 못하는 혹은 내가 오늘 이것을 써서 얻을 수 있는 어떠한 만족, 기쁨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충분하다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기다릴 여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동일한 금액이기 때문에 오늘을 선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이 경제 성장에 있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즉 구매력의 상실이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늘의 100만 원을 추구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즉 무엇이냐면 오늘 당장 받을 수 있는 것은 확실하다 즉 위험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미래의 10년 후에 100만 원이라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즉 뭐냐면 내가 그 1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약속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므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거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지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위험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기다릴 용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당장 100만 원을 받는 것이 나에게 훨씬 더 유리한 것이죠. 그러나 물론 내가 생각하는 그 미래에 발생할 이 현금에 대한 그 다음에 그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불확실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기다릴 용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현금 흐름의 시간적 가치라고 하는 이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얘기한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저희가 얘기한 것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이제 주체적인 이 현금 흐름의 시간적 가치에 대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거 가치란 말이죠. 즉 뭐냐면 우리가 이제부터 무엇이냐면 앞으로 현금 흐름이 발생할 소위 말하는 투자라는 것이 투자 대상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미 비트코인에서 우리 그래서 다루었지만은 오늘 무언가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미래의 현금 흐름이 발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가치를 뭡니까 오늘 그 미래에 발생 현금에 대한 현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금 흐름이 발생되는 그 대상으로부터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어떠한 그것을 무엇이 됐든지 간에 현금 흐름이 발생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자산이라고 하자 이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자산들의 가치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어제가 아니죠.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얘기했던 것이 바로 현금 흐름이 한 번 발생했을 때. 그래서 제가 우리가
어떠한 그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할 때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랬죠. 왜 정보가 필요합니다.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즉 가치 평가를 하기 위해선. 그래서 모든 어떠한 그 형태의 자산이 됐던지 간에 우리가 다음에 세 가지 정보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 자산의 오늘의 혹은 미래에 여러분 지금 이제 아마 들어 이제 하다 보면 알 겁니다. 이 자산의 가치를 우리가 산정하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그 세 가지 정보가 세 가지 데이터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뭐 이미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뭐 중요하기 때문에 뭐 반복해도 또 상관없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현금 흐름의 우리 CF라고 그랬죠. 현금 흐름의 크기. 그렇죠. 두 번째는 현금 흐름 발생 시기 언제 발생하느냐 미래이기 때문에 그거는 예측을 해야죠. 물론 발생된 현금 흐름에 대한 크기에 대한 예측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이러한 현금 흐름에 아까 얘기했던 시간적 가치를 반영하는 즉 기회비용,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위험성을 반영하는 적절한 할인율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할인율 요 세 가지를 알고 있으면 요 세 가지 정보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 어떤 형태의 자산이 됐던지 간에 어떤 형태의 투자 대상이 됐던지 간에 우리가 그 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 그 가치라고 하면 뭐냐면 오늘의 가치가 됐든 혹은 미래의 가치가 됐든 우리가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일시불이었죠. 일시불. 즉 뭐냐면 현금 흐름이 한 번 발생될 경우. 그렇죠. 첫 번째 일시불의 경우. 일시불. 저희가 했던 게 이제 뭐냐면 은행 예금의 예를 들었죠. 은행 예금. 똑같은 예를 적용을 해서 은행에 은행 A가 있고 그다음 현재 나는 100만 원을 들고 있다고 하자 이거죠. 오케이. 그 100만 원 자체는 가치가 있죠. 자산이죠. 재산이죠.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화폐에 대해서 3장에서 얘기할 때 현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또 화폐라고 하는 것은 화폐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였죠? 스토어 오브 밸류, 즉 가치의 저장소죠. 즉 뭐냐 내가 이걸 가지고 무언가를 물건을 사든 서비스를 구매를 하든 혹은 그러니까 즉 거래에 우리가 그걸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거래에 어떠한 일정한 가치를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 가치의 저장소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현재 100만 원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은행 A의 이자율 중요한 건 뭐냐면 연이자율 1년에 연이자율 10%에 10%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나의 선택은 무엇이냐면 오늘 내가 은행에 그 1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내가 이 100만 원을 어떻게 쓸 것이에 대한 무엇을 할 것이에 대한 선택이 있단 말이죠. 그 선택은 뭐냐면 내가 오늘 이 100만 원을 가지고 뭐 쓰든지 혹은 내가 오늘 은행에 갖다 넣든지 오케이. 그 두 가지 선택이 있다 합시다. 내가 오늘 이 100만 원을 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뭔가 이제 뭡니까 나의 효용을 위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나는 그것들을 포기하고 오케이. 즉 뭐냐면 은행에 넣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나에게 돌아올 수익에 대해서 즉 뭐냐면 내가 여기 은행에 이제 예금을 하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내가 은행의 예금을 통해서 얻게 되는 현금 흐름에 대해 더 가치를 많이 부여하기 때문에 즉 거기가 더 효용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금을 한다 하자 이거죠. 예금. 즉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10%의 이자가 뭡니까? 충분하게 우리가 얘기했던 뭡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화폐의 시간적 가치의 개념에 있어서 기회비용,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위험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반영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정을 하고 이제 예금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오케이. 물론 저번 시간에 기회비용에 대해서도 여러분한테 설명을 했고 그리고 지금 기회비용에 의해서 선택을 한 거죠. 오케이. 내가 뭡니까? 그 결정할 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차선책의 가치죠. 차선책의 가치. 즉 내가 최상의 것이 아니고 그 다음 것에 대한 보상 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선택한다 하자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은행에 100만 원을 예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케이. 1년 동안에 기간은 1년. 1년간 예금. 오케이.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언제나 이 현금의 시간적 가치 문제를 할 때에는 시간
선을 그려버렸죠. 타임라인, 시간선을 그려버렸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 t 이꼴 0 이게 오늘이고 오늘 현재 100만 원 PV는 저 얘기했고 100만 원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지금 뭐 1년이 지나게 되면 즉 나는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계산해 보는 거죠. 1년 후에 내가 얼마를 얻게 되는가. 그게 여기에 이제 예금하는 이유고. 그래서 1년 뒤에 미래 가치는 원금 100만 원 곱하기 1 더하기 0.1. 그러면 이것은 100 더하기 10. 즉 100은 원금이고 그 다음에 10은 뭡니까? 100 곱하기 0.1 10%니까 이자가 총 나에게 110만 원이 110만 원의 현금 흐름이 발생될 것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미래 가치라고 불렀고, 자, 1년간으로 하지 말고 이제 뭐냐면 2년으로 한번 해보자. 2년. 즉 뭐냐면 1년이 아니고 2년간 예금한다고 해보자. 2년간 예금했을 때, 자 2년, 1년이 아니고 2년이라 합시다. 자 여기서 지금서부터 이제 나오는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리죠. 복리. 즉 뭐냐면 복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자에 이자가 붙기 시작하는 거죠. 자 무슨 의미냐? 만약에 2년을 예금하게 되면 이거 보이나요? 오케이 안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지우고 T는 1 여기에 여기다 붙이 2년간이니까 오케이 1년 뒤에 FV1이라고 하죠. 이거죠. FV1 즉 1년 뒤에 나의 예금의 가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금 100 더하기 10이었어요. 오케이 이자. 자 그 다음에 이제 2년이 되게 되면 여기 2년이 지나게 되면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뭐냐면 여기 1년 뒤에 내 예금의 가치에 이자가 붙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때를 2년 뒤에 예금의 가치 FV2라고 하자 이거죠. FV2.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물론 이제 중간에 돈을 찾아가면 안 되죠. 오케이 원금을 빼가면 안 되죠. 원금을 빼간다든지 혹은 이자를 빼간다든지 오케이 이자를 중간에 빼갈 수 없다고 합시다. 오케이? 계속 이제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년 뒤에 나의 예금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FV1 지금 뭐냐 요때 1년 후에 예금의 가치에 보면 여기에 이제 이자가 붙는단 말이죠. 1 더하기 0.1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2년짜리지만 1년짜리에 1년 그러니까 같은 식을 같은 계산법을 반복하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1년 뒤. 그래서 뭐냐면 요거로 다시 그래서 요걸 보게 되면 계산해 보면 요게 110이었단 말이죠. 즉 뭐냐면 1년 후에 예금의 가치는 110이었어요. 110. 그러나 이제 그렇게 보기보다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2년 뒤에 1년 뒤에 예금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원금 100 곱하기 뭐였습니까? 1 더하기 0.1이었단 말이죠. 여기 바로 요 값 여기죠. 1년 뒤에 예금의 가치. 그래서 1년 뒤에 예금의 가치 요거였다면 여기에 이제 이거 전체에 이제 뭡니까? 1년 뒤에 예금의 요 가치에 이제 뭐냐면 이자가 붙는다면 1 더하기 0.1 이렇게 붙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 배웠겠지만은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100 곱하기 1 더하기 0.1의 몇 승? 한 번, 두 번이니까 2승 이렇게 되죠. 2승. 오케이. 그러므로 2년 뒤에 예금의 가치는 다음과 같이 뭡니까? 100 곱하기 1 더하기 0.1의 2승이다. 오케이.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를 보게 되면 그렇죠? 100 요것은 요 부분 지금 뭐냐면 1년 뒤에 예금의 가치 여기에 이제 이자가 붙는 거니까 더하기 10이었단 말이죠. 이게 이제 1년 뒤에 예금의 가치예요. 이제 여기에 뭡니까? 여기에 1 더하기 0.1 오케이 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게 되면 우리가 따로따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뭐냐면 요거는 또 보게 되면 뭡니까? 100 곱하기 1 더하기 0.1에
요거 먼저 하고 요거 먼저. 그 다음에 더하기 뭡니까? 10 곱하기 1 더하기 0.1 똑같단 말이죠. 위에나 아래나. 그럼 뭐냐면 애시당초 원금의 이자가 붙지만 두 번째 연도서부터 여기서부터는 뭡니까? 이자에 이자가 붙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자에 이자. 이게 중요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느냐? 복리라고 한다. 복리. 복리. 단순 이자가 단리. 단리. 심플 인트레스트. 심플 인트레스트. 웨이. 심플 인트레스트. 단리 같은 경우에 뭡니까? 이자가 붙지 않아요. 물론 단리를 주는 그 은행은 없어요. 뭐 여러분 요즘에. 당연하죠. 왜냐하면 10이라고 하는 내가 1년 뒤에 발생된 이자로 뭐 내가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마침입니다. 내가 은행에 여전히 투자를 한 금액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이 금액에 당연히 이자가 붙어줘야죠. 오케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나 단순이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겁니다. 1년이 지나건 2년이 지나건 3년이 지나건. 그러나 이건 거의 쓰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 뭐냐면 복리 지금부터는 복리란 말이죠. 복리. 복리 이자가 붙는단 말이죠. 그럼 복리는 심플이 아니고 컴파운딩. 오케이. 컴파운딩 인트레스트라고 합니다. 컴파운딩 인트레스트. 오케이. 자, 그래서 복리 이자로 인해서 이제 뭐냐면 2년 차서부터 2년서부터는 이제 그 이자에 이자가 붙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건 좀 더 확장해서 그리고 이제 일반화랑 언제나 좀 더 이제 제너럴하게 일반화해서 한번 보자 이거죠. 만약에 네, 저도 써야 되는데 기간을 n이라고 하자 그죠? n. 자, 여기서 여러분한테 얘기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간을 세팅할 때 기간을 예를 들 때 여기 기간 단위가 지금 연단이에요. 연단위.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예에서 그래서 뭐냐면 1, 2, 3 할 때 각각의 한 단위마다의 기간은 연으로 갔어요. 1년. 그렇죠. 1년 단위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자율도 뭡니까? 딱 요 기간에 맞춰놨어요. 쉽게. 그래서 연 이자율을 맞춰놨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하겠지만 이 기간은 우리가 이제 뭐냐면 유연하게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반년 혹은 분기란 건 3달 혹은 한 달 혹은 하루로 이제 우리가 그 기간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간을. 오케이. 그럼 기간을 변경시킬 수가 있고 일단 그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언제나 우리가 현금 흐름의 시간적 가치의 문제를 할 때에는 이 기간, 즉 단위 기간하고 그 다음에 그 단위 기간의 이자율을 맞춰서 계산을 해야 돼요. 언제나. 그래서 지금의 경우에 딱 맞춰져 있죠. 1년, 그 다음에 연 이자율.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기간을 반년으로 바꾸게 되면 6개월로 바꾸게 되면 이자율 또한 뭡니까? 이자율 또는 할인율 또한 6개월로 바꾼 다음에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요거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우리 예를 할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일반화하기 위해서 이제 n이라고 하죠. 이제 n. 오케이. 지금 뭐냐면 내가 은행에 현재 이거 일반화할 거니까 지금부터 숫자를 안 쓰고 일반화 지금 공식처럼 써보자 이거죠. 그래서 뭐냐면 현재 가치를 뭐가 됐든지 간에 현재 가치를 PV라고 하고 오케이 PV라고 합시다. 그러면 현재 현재 내가 PV라고 하는 금액의 현금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 이자율로 지금서부터 지금 연이니까 연 이자율 할게요. 연 이자율이 R%라고 합시다. R이라고 합시다. R. 오케이. 자, 이것도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문제에 이자율은 퍼센트로 준단 말이죠. 퍼센트. 예를 들어서 뭐 10%라든가 오케이. R은 10% 이렇게 준단 말이죠. 1년에. 그러면 문제에 그냥 이자율이라고 주어지면 보통 그것은 뭐냐 언제나 연 이자율을 얘기합니다. 특별하게 얘기를 안 하는 이상 그냥 이자율 10%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이 시험 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은 뭐냐면 연 이자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R은 10%.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계산할 때 퍼센트로 계산하면 안 되죠. 여기 계산할 때 항상 뭘로 합니까? 뭘로 바꿔줍니까? 소수점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계산할 때는 이거를 0.1로 바꿔서 계산해야죠. 이것도 잊어먹지 말고. 혹시 계산기를 할 때 10 곱하기 10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이건 퍼센트니까. 똑같은 단위로 바꿔놓고 계산해야죠. 그러므로 계산할 때는 다음과 같이 0.1 이렇게 소수점으로. 자, 그래서 이자율은 R이라고 하자 이거죠. 일반화하니까. 자, 그러면 N년 이후 예금의 가치는 지금 뭐를 묻는 겁니까? FVN 이걸 묻는다고 하죠. FVN 굳이 여기 N이라고 쓰자 이제 N. 오케이. 이거 안 쓰겠습니다. 지금 N년도 이후에 혹은 N이라 하자 이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여기 PV라고 했고, 자 그러면 1년 뒤에 예금의 가치는 뭐가 되는? PV 곱하기 1 더하기 R의 1승이죠. 1승. 오케이. 1년 뒤. 그러니까 2년 뒤니까 이거 뭡니까? 여기에 이제 이자가 붙는 거죠. 여기 1년 뒤에 예금의 가치 이자가 붙으니까 PV 곱하기 1 더하기 R의 전체의 1 더하기 R. 그러므로 뭐냐면 PV 곱하기 1 더하기 R의 2승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더라도 여기 뭔가 규칙성이 있어요. 지금 말한 그대로입니다. 전년도 예금 금액에 이자가 계속 붙어 나가는 거예요. 계속 붙어 나간단 말이죠. 그럼 뭐냐면 3년 뒤에는 3승이 될 거고 4년 뒤에는 4승이 될 거고 그 N년 뒤에 뭐가 되겠습니까? N승. 오케이. 그러므로 여기에 N년도 뒤에 FVN은 N년도 이후에 예금의 가치는 PV 곱하기 1 더하기 R의 몇 승? N승이 된단 말이에요. N승. 오케이. N승.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일반화할 수 있어요. 일시현금 흐름의 미래 가치는 지금 뭐냐면 오늘의 가치는 주어져 있어요. 오늘의 가치 줬어. 오케이. PV는 줬고 그 다음에 기간 N이 주어졌어요. 기간 N. 오케이. 잘 쓸게요. 그러므로 일시불의 경우 PV가 우리 지금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기간 N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요 기간은 N이라고 하는 기간이지만 그러니까 1, 2, 3, 4 해가지고 N까지 이제 기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요 단위 있고 단위 기간당 기간 이자율이 R이라고 한다 그러면 R이라고 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요 FVN 현재 가치가 PV인 현금 흐름의 N 기간 이후에 즉 미래의 가치는 뭐냐면 현재 가치 곱하기 1 더하기 R의 몇 승이다? N승이다 이거죠. 자, 이게 여러분 첫 번째 이제 기억하다기보다 구식형 필요가 없죠. 오케이.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 일시현금 흐름의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이고. 자, 여기에 이제 현재 가치가 주어져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미래의 현금 흐름을 먼저 주어졌어요. 자, 여러분이 어떤 투자 대상이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게 되면 미래에 FV라고 하는 현금 흐름이 나올 것을 기대를 해요. 이렇게 한 번 나올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간은 N년도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적용되는 이자율 혹은 할인율은 R이라고 하자 이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투자 대상의 오늘의 가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우리가 FV를 알고 있고 미래 가치를 알고 있고 한 번 일어나는 그 다음에 이자율을 알고 있고 기간을 알고 있어요. 그럼 뭐냐면 이러한 일시 현금 흐름의 미래 현금 흐름의 오늘의 가치 현재 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거 약간 변경시키면 되죠. 그럼 뭐냐면 PV는 오늘의 가치는 미래 현금으로 알고 있으니까 미래 가치 곱하기 1 더하기 R의 N승분의 1이다 이거죠. 이렇게 딴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가치, 미래 가치 계산, 즉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공식, 그 다음에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미래 현금 흐름을 한번 다시 현금 흐름을 알고 있을 때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아주 쉬워요. no problem. 이거 보게 되면 뭐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제 앞으로 일시연금으로 했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현실적인 경우가 뭐냐면 좀 더 이제 그 현실 그 실제 그러니까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경우에 가까운 게 뭐냐면 한 번 발생하는 것보다 이제 뭡니까 여러 번 발생하겠죠. 오케이? 즉 다중현금 흐름. 그러면 다중현금 흐름은 뭐냐? 일시현금 흐름을 뭐 한 겁니까? 여러 번 적용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시현금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지금부터 뭐냐면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다른 형태의 어떠한 현재 가치나 미래 가치, 즉 어떠한 가치 산정을 하는 것은 응용이다, 응용. 저도 응용을 하는 거예요, 응용. 확장하고 응용하는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요거를 여기 일시불의 현재 가치, 미래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얘를 한번 해볼까요? 얘는 뭐가 있을까요? 이미 했었고 뭐 굳이 얘는 안 하겠습니다. 얘는 안 한다기보다 나중에 이제 여기 여러분한테 그 나눠준 강의 노트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일단은 개념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좀 더 이제 앞으로 다중연금을 이런 예를 할 때에 충분히 얘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얘는 얘를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쉬우니까 이거 뭐 그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얘기를 여러분한테 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이 강의 노트를 보게 되면 여기에 강의 노트에 그래프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복리이자와 미래가치라고 하는 여기 이 그래프가 있어요. 오케이. 자, 여러분 그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자율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자율이 이제 처음에 이제 현재 가치는 100이에요. 100. 뭐 100달러가 됐든 100만 원 됐든. 그다음에 이제 이자율이 0%일 때, 5%일 때, 10%, 15%일 때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1년 뒤에, 2년 뒤에, 그 다음에 뭐 3년 뒤에, 뭐 15년 뒤에, 20년 뒤에 미래 가치가 어떻게 되냐 그걸 보여준단 말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물론 이 그래프 물론 당연히 15%가 미래 가치가 제일 커요. 당연하죠. 제일 크단 말이죠. 그래 중요한 건 뭐냐면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남에 따라 미래 가치가 상승하는 그 곡선의 형태를 보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 잠깐 지우고 지우고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 기간 뭐 1년, 2년, 3년 쭉 해서 기간이 이제 길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가치, 미래 가치, FV가 되겠죠. 그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이제 100만 원에 시작했다. 여기 100. 여기가 0이니까 기간 0. 여기 현재 가치 PB. 그렇죠? 그리고 보게 되면 이 복리가 우리가 여기 본 것처럼 여기에 식을 보듯이 뭐냐면 미래 가치는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뭡니까? 미래 가치는 이자가 여기 붙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뭐냐면 이 식을 보게 되면 기하급수예요. 기하급수. 즉 뭐냐면 1승, 2승, 3승. 즉 뭐냐면 그러니까 승으로 붙는단 말이죠. 즉 이자가 붙어 나가는 그 액수가 늘어나는 것이 물론 뭐 한 5년, 한 10년 안짝은 그렇게 뭡니까? 크게 즉 미래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15년, 20년, 그 다음에 25년, 30년이 지나게 되면 이 100만 원의 미래 가치는 처음에는 그렇게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상승을 하지만 그렇게 상승하지 않다가 이제 기간이 점점 더 지나게 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 이후서부터 뭡니까? 미래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해요. 지금 뭐냐면 상승하는 것이
상승하는 그 추세를 상승하는 그 모양을 보게 되면 이런 선형이 아니라고 이렇게 선형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선형도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사실 선형으로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기하급수로 된단 말이에요. 기하급수. 지금 현재 가치는 얼마 안 되지만 여기 이자가 붙기 시작하면 즉 복리가 적용되게 되면 이 미래의 가치는 뭐냐면 미래 가치는 시간이 더 지남에 따라서 더 장기간이 됨에 따라서 이 미래 가치는 기하급수로 증가하게 돼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그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중요한 그 뭐냐 여러 우리 삶의 중요한 교훈이죠. 무슨 교훈입니까? 젊었을 때 돈 다 쓰지 말고 이렇게 어느 정도 되도록이면 일찍부터 뭐니까 저축을 하라는 거죠. 저축을 하라는 거지. 뭐 이걸 가지고 뭐 투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주식을 한다든지 뭐 이게 아니고 그래도 안전한.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은행 혹은 이 안전한 대부분 제일 안전한 게 뭡니까? 적금이죠, 적금. 오케이. 적금을 들어놓으면 적금을 뭡니까? 장기간 드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나 뭐냐면 또 여러분 생각을 해야죠. 우리가 기업재물을 지금 기업재물가 아니죠. 오케이. 그러나 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쓸 수 있는 금액, 즉 내가 먹고 사는 것도 있지만 우리 살면은 뭡니까? 살다 보면 또 이렇게 급전을 써야 될 때도 있고 좀 남한테 빌리는 것보다는 남한테 빌리는 경우는 뭐냐? 진짜 급할 때 어쩔 수 없이 오케이?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갚을 능력이 될 때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지금 돈을 빌릴 수가 있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어느 정도 유동성을 유지해줘야 된다고요. 오케이? 내가 어느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도 내가 뭐냐면 여기를 보니까 우리 다 누구도 예외 없이 늙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언젠가는 뭡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오케이. 뭐 그것까지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뭐냐면 나이가 들면 이제 뭡니까? 더 이상 이 일을 하기에는 이 생물학적인 힘이 받쳐주질 않죠. 오케이. 그래서 뭐냐면 그때도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외가 있습니까? 그다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금이라고 붙는 것이 당연하게 그게 존재하는. 물론 우리가 연금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뭐냐면 여러분이 그 준비하기 위해서 뭡니까?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준비하기보다는 젊었을 때서부터 지금 이걸 보니 여기 보니까 뭡니까? 내가 오랜 기간 동안에 예금을 하게 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거기에 이자가 붙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 이제 이자가 장기간 동안 내가 투자하고 예금을 하게 되면 내가 예금한 금액이 어떻게 된다고요? 기하급수로 그 예금의 가치가 기하급수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 거로 뭐냐면 물론 여러분이 물론 젊을 때 놀아야죠. 놀고 쓸 만큼 쓰고 즐겨야죠. 늙어서 즐긴들 젊을 때와 똑같지 않지요, 여러분. 물론 개인마다 틀리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자,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이 젊었을 때부터 너무 쪼잔하게 그러지 말고 쓰되 그래도 어느 정도씩은 예금을 해서 미래를 위해서. 왜냐하면 복리의 힘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젊었을 때 여러분이 경제생활 시작하고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저축을 해놓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오케이. 자, 이제 이 시기 재밌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재밌다기보다 그러면 우리가 일시불을 할 때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일시불 계산하기 위한 변수가 필요해요. 변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미 얘기했지만 뭐였냐면 미래 가치가 됐든 현재 가치가 됐든 일시불의 현금을의 시간적 가치 얘기할 때는 보니까 현재 가치 그 다음에 미래 가치 기간 이자율이란 말이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만약에 요 중에 세 가지를 알고 있고 한 가지를 모른다. 그러면 그 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식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이미 미래 가치, 현재 가치 얘기했고요.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산하는 거, 미래 가치 계산은 여기에 현재 가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기간 알고 있고, 이자를 알고 있으면. 오케이?
또 마찬가지 그리고 현재 가치 또한 뭐냐면 미래 가치 알고 있고 즉 미래 한번이나 현금으로 알고 있고 이자를 알고 있고 기간 알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재 가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 가치 알고 있고 기간을 알고 있으면 이자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가치 알고 있고 미래 가치 알고 있고 이자율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 기간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 예를 하나씩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 예1 오케이 예제1 내가 지금 현재 그 PV라고 하는 금액의 돈이 있어요. 현금이 있단 말이에요. 현재 PV라고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오케이. 문자 사용하는데 어려울 거 하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얘기 좀 어려우면 여러분 숫자 아무거나 대입하세요.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PV라고 하는 금액 이제 일반화에 사겠다 이거 일반화하게 사겠어. 일반화 뭐 오케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그 다음에 현재 내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쉽게 예금으로 하자 이거죠. 은행에서 현재 이자율이 현재 뭐냐면 5%입니다. 연 이자율이 5%예요. 오케이. 쉽게 우리가 하던데 10% 합시다. 오케이. 뭐 요즘에 은행 이자율 엄청나게 낮죠. 뭐 세금 떼고 이러면 1%가 되나 모르겠네. 오케이. 뭐 어쨌든 뭐 10%로 합시다. 오케이. 연이자 10%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건 뭐냐? 내가 지금 이 저금한 내가 이제 예금을 하게 되면 이 예금을 2배로 불리고 싶어요. 2배로 불리고 싶어요. 오케이. 2배로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하는 나의 질문은 뭐냐면 내가 PV라고 하는 금액을 10% 이자에 넣어가지고 2배로 불리려고 한다면 도대체 얼마 동안 예금을 해야 되나 이거죠. 다시 해서 뭐냐면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투자 상품이 있는데 그 투자 상품에서 1년에 1년에 10%의 수익률을 제공을 합니다. 수익률 제공을 해요. 오케이. 그런데 내가 만약에 지금 PV라고 하는 금액을 이 투자 상품에 투자하게 되면 내가 2배로 만드는 데에 과연 얼마가 걸리겠느냐 이겁니다. 얼마가 걸리겠느냐. 오케이. 그러므로 미래 가치는 뭡니까? 현재 가치의 2배니까 뭐가 되겠어요? 2 곱하기 PV. 2 곱하기 이게 되겠죠. 오케이. 그럼 내가 궁금한 건 얼마가 걸리느냐라는 것이죠. 그럼 뭐냐면 그대로 여기 식을 이용해 보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미래 가치는 FV는 뭐냐면 PV 곱하기 1 더하기 R의 N승. 이걸 사용해 보자 이거죠. N승. 그 FV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2배 현재 가치의 2배가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PV는 PV 1 더하기 R은 알고 있어요. 몇 퍼센트? 10%. 0.1. 0.1의 N승. 우리가 모르는 거는 요거란 말이죠. 기간이 얼마 걸리느냐. 오케이. 자, 그래서 PV는 사라지고, 그렇죠? 양변에. 그 남는 건 뭐냐면, 1 더하기 0.1이니까 이거 1.1이죠. 1.1의 N승은 2 되겠죠. 이거 바꿔 쓰면 뿐이에요,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자, 미지수가 지수에 가했을 때는 지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죠. 몇 승 할 때 여기 뭐 1승, 2승, 0.5승, 뭐 0.3승 지수에 가했을 때는 이거는 이제 뭡니까? 미지수를 찾는 방법은 뭐를 하는 겁니까? 바로 로그를 취하는 거죠. 로그. 여러분 배웠을 겁니다. 로그. 오케이. 로그 함수. 오케이. 조금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 사람은 찾아보세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 분명히 안 배웠을 리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로그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숫자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일 뿐이에요. 오케이. 그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의 10승은 10의 2승은 10의 2승은 100이에요, 여러분. 오케이. 10의 2승은 100이란 말이죠. 자, 그럼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로그 10의 100은 얼마냐면 2예요. 2. 오케이. 그 요걸 다시 쓰게 되면 여기에 로그 10의 요게 뭐냐면 2승이라면 100은 2승이니까. 근데 로그 함수에서 뭐냐면 여기 윗수 여기에 승은 앞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2.
그럼 뭐냐면 로그 아래 위에 같으면 여기는 이거 전체 요거는 뭐냐면 값이 1이에요. 1. 오케이. 그러므로 1 곱하기 2니까 당연히 2가 나오죠. 2. 오케이. 아주 기본적인 로그에 대한 로그가 도대체 어떤 형태를 띠는가, 로그가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게 로그의 성질이다 이거죠. 여기에 이걸 잘 모르는 사람,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뭡니까? 우리가 요 n을 구할 수가 있어요. n. 오케이. 자, 잘 모르겠는 사람은 한번 그 네이버 두드리거나 뭐 나옵니다, 여러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고 지금 수학 시간 아니니까. 자, 그래서 로그에 이제 로그도 이제 밑에 수, 밑수 뭐라고 해야 돼? 미수라고 그러는지 뭡니까? 모르겠어요. 밑에 오는 수. 요거를 뭐 미수로 뭐 10으로 하든 5로 하든 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냐,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밑에 수를 뭐냐면 2, 자연지수 2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케이. 내출 이걸 뭐냐면 자연 로그라고 해요. 자연 로그. 자연 로그. 오케이. 이건 자연 지수고 여기 2는 자연 지수. 오케이. 라고 합니다. 여러분 계산기에 보면 특히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뒤집어 보세요. 내가 핸드폰 쓰고 있지. 안 되겠다. 핸드폰을 보면 핸드폰 계산기 있잖아요. 그건 이제 단순한 계산기고 뭐 더하기 사칙연산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뭐 몇 승 계산하거나 뭐 지수 계산하거나 이런 거 계산할 때 즉 과학 계산기로 바꾸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두고 좀 이렇게 뒤집으면 이제 그렇게 돼요, 계산기가. 물론 여러분이 이제 현금을 시간적 같이 하려고 그러면 단순한 요렇게 직사각형으로 들었을 때 계산기로 안 돼요.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뭐 해야 돼? 과학 계산기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이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게 되면 요게 있어요. EX라고. 여러분 여기 분명히 있을 거예요. EX. 이게 자연지수란 말이죠. 2의 1승, 뭐 2의 2승, 여기 X. 여기 X 값은 이제 뭡니까? 어떤 숫자라니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뭐냐, 대표적인 자연지수 2를 취한 거예요. 여기다 2. 자연지수 값은 얼마냐? 2.13 뭐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1 뭐 짝짝짝 나가요.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연지수 2는 뭡니까? 대표적인 무리수입니다, 여러분. 무리수. 오케이. 무리수. 이거 무리수란 말이지. 무리수. 오케이. 무리수가 뭡니까? 무리수를 둔다. 오케이.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를 구분하죠. 오케이. 수를 구분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셀 때 쓰는 게 뭡니까? 1, 2, 3, 4, 5, 6, 7, 8, 9. 이건 뭐예요? 이건 자연수. 오케이. 센단 말이지. 카운팅을 쓴단 말이죠. 우리가 한 개 반 이런 식으로 안 한단 말이죠. 카운팅을 할 때는 정수, 그러니까 자연수로 센단 말이에요. 자연수.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쭈루룩. 오케이. 그건 자연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수의 체계죠. 자연수. 오케이. 그 다음에 정수. 오케이. 0을 포함한. 그 다음에 자연수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9 쭉 해가지고 마이너스 1, 0, 1, 2, 3, 4 이렇게 쭉 나간단 말이죠. 이거 우리가 정수라고 해요. 정수.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나 모르겠는데 뭐 괜찮습니다. 오케이. 여기에 뭡니까? 1하고 2 자연수 1하고 2 사이에는 몇 개의 수가 존재합니까? 세소수 만수가 존재하죠. 오케이. 여기에 세소수 만수가 존재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소수 만수가 존재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유리수죠. 유리수. 오케이. 분수란 말이지. 유리수.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면 자연수, 정수. 그럼 자연수는 어디입니까? 정수에 속한단 말이죠. 정수에 속해요. 왜냐면 정수는 뭐냐면 마이너스 자연수에 마이너스 0을 포함한 마이너스 붙인 수를 다 포함하니까. 그 다음에 이 정수는 뭐에 포함되느냐? 여기 정수는 유리수에 포함되죠. 유리수. 오케이. 유리수. 유리수는 뭡니까, 여러분? 유리수는 정수분의 정수가 유리수예요, 여러분. 정수분의 정수. 오케이.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뭐냐면 마이너스 1, 뭐 어떤 두 숫자 사이에 정수의 두 숫자 사이에 거기에 들어간 숫자 몇 개 거기 포함될 거란 말이지. 거기에. 물론 정수보다는 정수를 포함해요. 2 나누기 2는 1이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4분의 2는 정수분의 정수 2니까. 그러므로 뭐냐면 정수는 유리수에 포함이 돼요. 그러나 2분의 1은 뭡니까? 0.5란 말이죠. 0.5. 오케이. 그러면 이건 정수에 속하지 않죠. 그러니까 유리수는 정수로 포함하고 있지만 정수는 유리수를 포함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게 더 큰 세트죠. 큰 세트. 오케이. 숫자의 세트란 말이지. 3분의 1은 얼마입니까? 0.33333이에요. 3이 쭉 반복된다고. 오케이. 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유리수의 특징이 있습니다. 2분의 1 같이 뭐냐면 딱 끝나요. 즉 뭐냐면 뭡니까? 소수점 이후에 소수점 뒤에 나오는 숫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거나 또는 여기 소수점 위에 숫자가 뭡니까? 무한히 반복이 돼요. 근데 무한히 반복이 되는데 그 반복되는 모양새를 보니까 뭡니까? 규칙성이 있단 말이죠. 즉 뭐냐면 지금과 같이 3분의 1처럼 333이 계속 반복된다든지 혹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뭐 0.125, 125, 125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돼. 규칙성이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유리수예요. 그러면 무리수는 뭐냐? 무리수는 이제 뭡니까? 무리수는 어떤 숫자냐고 하면 여기에 이제 이 뒤에 소수점 뒤에 숫자가 소수점 뒤에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를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무한적으로 반복도 되고 무한대로 가요. 그러니까 숫자가 끝나질 않아. 그러니까 소수점 뒤에 숫자가 끝나질 않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뭐냐면 규칙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뭐냐면 무작위로 반복. 뭐가 나올지 몰라 그 다음에. 그래서 뭐냐면 이 패턴이 없어요. 패턴. 지금 뭐냐면 이 규칙성이 없다고. 우리가 그런 수를 뭐라고 하냐면 무리수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무리수가 뭐가 있습니까? 루트 2 이런 애들. 루트 2, 루트 3.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파이. 3.14 한 다음에 우리가 쭉 나간단 말이죠. 3.14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자연지수예요. 이거를 우리가 무리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포함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실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실수. 여기에 무리수와 이걸 포함한 걸 우리가 실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실수. 리얼 넘버. 이거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뭡니까? 소위 얘기하는 아까 얘기했던 여기 예를 들어서 1하고 2 사이에 여기에 이제 요 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하나 점이라고 하자 이거죠. 이 점을 뭐 하는 거야? 이 점을 꽉 채울 수가 있단 말이죠. 뭐가 보고 유리수하고 그 다음에 무리수 가지고. 그래서 이 라인 자체가 표현하는 게 뭐냐? 실수라 이거예요. 두 숫자 사이에 두 숫자를 뭐 정수라고 하든 모르는 두 숫자 사이에 그 숫자 사이에 있는 모든 숫자를 다 포함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실수란 말이에요. 실수. 오케이. 이게 여러분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나 뭐 중학교 때 배웠던 수의 체계, 기본적인 수의 체계죠. 그다음에 더 나아가 뭐 실수도 있고 뭐 하는데 어쨌든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 왔지? 자 그래서 하고자 하는 얘기 뭐냐면 여기서 뭡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래서 로그를 사용해 가지고 지금 뭐냐면 변수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변수가 x가 지수에 가 있을 때 뭐 몇 승으로 되어 있을 때 그걸 이제 뭡니까? 끌어내리기 위해서 끌어내리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풀 수 있는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뭡니까? 양쪽에 로그의 성질을 위해서 양쪽에 똑같이 로그로 취해주는 거죠. 취한다는 얘기 똑같은 걸 적용해 주는 거예요. 여기 뭐냐? 이꼴는 항등이니까 같다. 그럼 오른쪽에다 뭘 하든 왼쪽에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꼴이니까 뭘 더하든 곱하든 나누든 뭐 승을 하든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항상 똑같이 해주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눈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므로 이제 뭐냐면 양변에 로그 자연 로그로 취하자 이거죠. 로그 2. 자연 로그는 말이죠, 여러분. 요거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ln 이렇게 씁니다. ln. 오케이, ln. 여러분 계산기도 있을 거예요. ln. 이제 뭐냐면 자연 로그로 취해주면 ln 자연 로그 1.1의 n승은 자연 로그 2.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우리가 로그의 성질을 봅니까? 여기 승이 되어 있을 때 뭐 할 수 있어? 이거를 앞으로 빼낼 수가 있다. 내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건 뭐냐면 n승 곱하기 로그 1.1은
로그 2. 오케이. 요것도 뭐라 그랬습니까? 로그에 이제 여러분이 값을 넣게 되면 그냥 숫자예요. 숫자란 말이죠. 오케이. 그러므로 n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기간 n은 뭐가 되겠습니까? 로그 자연 로그 2에 나누기 자연 로그 1.1이 된다 이거죠.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모릅니다. 제가 계산기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핸드폰을 하고 있어가지고 핸드폰으로 뒤집어 써야 되는데 계산은 여러분이 해봐라. 라고 하기 전에 컴퓨터를 잠깐 해볼게요. 지금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하게 되면 말이죠.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은 7.27이 나와요. 여러분. 7.27. 7.27. 자, 그러면 우리가 물론 연단위는 연이자리니까 기간도 뭡니까? 단위가 연이고 그러므로 얼마 걸리게 되냐면 약 7년하고 27이니까 뭐 0.25면은 1에서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한 1년 3개월 죄송합니다. 뭐냐면 7년 3개월 동안 이자율이 10%일 때에는 7년 3개월 동안 예금을 하거나 혹은 투자를 7년 3개월간 투자를 하게 되면 최초에 예금했던 금액, 최초에 투자했던 금액을 2배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간은 약 얼마 동안 예금을 해야 되느냐, 얼마 동안 투자를 해야 되냐면 대략적으로 7년 한 3개월 정도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케이. 여기. 자, 그 다음에 또 응용을 해볼까요? 응용을 해보면, 이제는 뭡니까? PV는 알고 있고, 자, 똑같이 뭐냐면, 내가 PV만큼의 현재 투자를 해가지고, 이걸 이제 2배로 늘리고 싶어요. 2배로 늘리고 싶어요. 2PV. FV는 2배, 2PV. 2배로 이제 최초 투자금을, 예금액을 2배로 늘리고 싶은데, 얼마 동안 예금을 할 거냐면,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하자요. 10년 동안. 10년 안에 투자 금액을 2배로 만들고 싶습니다. 5년 하죠. 난 욕심이 많으니까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5년. 오케이. 그래서 뭐냐면 N은 5년입니다. 그 나의 현재 투자 계획은 뭐냐면 내가 지금 뭡니까? PV라고 하는 금액을 투자를 해가지고 5년 안에 2배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려고 하면 뭡니까? 여기에 맞는 이자율을 찾아야 된다. 이자율을 혹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투자 대상을 찾아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내 투자금을 2배로 늘리기 5년 안에 2배로 늘리기 위해서 도대체 얼마의 수익을 얻어야 되냐 이거 연수익을 얼마나 얻어야 되느냐. 오케이. 그러면 R은 이걸 모른단 말이죠. 요거. 오케이. 그럼 똑같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현금의 시간적가치 일식을 공식을 적용을 해서 미래가치 2PV는 PV 곱하기 1 더하기 이제 모르는 건 R이란 말이죠. 이자율을 몰라요. 수익률. 내가 얼마의 수익을 내야 돼, 얼마의 수익을 얻어야 되는지. 기간 알고 있습니다. 5. 그렇죠. 5승. 오케이. 그럼 풀어보게 되면 2는 1 더하기 R의 5승이란 말이죠. 오케이. 그럼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뭡니까? 쉽게 보게 되면 우리가 뭐야? 이 R을 처치 곤란이란 말이죠. 이거 R 어떻게 여기 5승 얘를 어떻게 어떻게 좀 이렇게 해야 돼요. 오케이. 만약 얘가 없으면 계산은 쉬워요. 얼마입니까? 여기 R은 당연히 1이겠죠. 1. 이때 계산이 쉬워. 근데 여기 위에 있기 때문에 얘를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방법은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건 뭐냐면 양변에 똑같이 똑같이 몇 승을 해주는 거죠. 즉 우리가 여러 지수 함수를 배웠으면 다 알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 무슨 얘기냐면 3의 n승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m승을 해주게 되면 즉 3의 n승 전체에 뭡니까? m승을 해주는 거죠. 이거 뭡니까? 3의 n 곱하기 m승이에요. 오케이. 그럼 뭐냐면 여기를 뭘로 만들어주면 돼요? 1로 만들어주면 되죠. 1. 그럼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그 식이 돼버리니까. 그러므로 뭐냐면 양변에 뭡니까? 똑같이 5분의 1승 양변 숫자에. 그러므로 2의 5분의 1승. 오케이. 왜냐면 양변 똑같이 해줘야 되니까. 여기 는 돼 있으니까. 그리고 1 더하기 R의 5의
전체의 5분의 1승이니까 뭐 곱하기 5분의 1 이렇게 된단 말이죠. 오케이? 그러므로 2의 5분의 1승은 1 더하기 R하고 같다 이거죠. 오케이? 그러므로 R은 이자율은 뭐냐면 2의 5분의 1승 마이너스 1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계산해 보게 되면 잠깐 컴퓨터 계산해 볼게요. 자, 계산하게 되면 여기 보는 것처럼 1.2의 5분의 1승은 1.1 뭡니까? 소수점 4자리 숫자로 해가지고 1.1487 나와요. 그 빼기 1. 그럼 뭐냐면 이자율은 연이자율은 대략 얼마입니까? 약 1487, 약 14.87%. 그러니까 대략 한 14.9%가 14.87%. 즉 뭐냐면 내가 5년 안에 2배로 늘리고 싶다고 한다고 그러면 뭡니까? 대략적으로 2배로 늘리려고 한다 그러면 수익률이 얼마나는 예금이나 혹은 투자 대상에 투자를 해야 되냐면 14.87%가 나는 연수익률 14.8%가 나는 투자 대상에 투자를 하게 되면 내가 오늘 투자하는 금액, 예금하는 금액의 2배를 5년 안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케이? 그러므로 뭐냐면 우리가 일시불일 경우에 다음과 같이 응용을 해가지고 미래가치, 현재가치도 구할 수 있지만 그 기간, 그 다음에 이자율도 구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